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이제 그 좁은 지역을 자세하게 볼 때 사용될 수 있는 지도고, 소추적 지도는요, 세계 지도와 같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하나의 종이 안에 나타낼 때 우리가 소축척이라고 얘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지도의 3요소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방위가 있어요. 방위는 동서남북과 관련된 방향인데, 지도에서는 방위가 있어야, 그죠? 어느 쪽에 북쪽이며 남쪽이고 동쪽이고 오른쪽인지 서쪽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위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방위 표시는 이렇게 사자 표시로,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런 그 방위 표시가 없다면 우리가 위는 무엇으로 한다? 북이라고 방향을 이름 짓고요. 아래는 남이 되고요. 남. 그 다음 오른쪽은요, 동이 되고요. 왼쪽은 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볼 때요, 지도를 놓고 볼 때 방위 표시가 없다면 위쪽은 북쪽, 아래쪽은 남쪽,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도의 3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호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호는 무엇을 기호라고 하냐면, 지표면의 여러 현상을 지도에 나타내는 약속을 의미해요. 어떤 그 기호를 그려놓고 이건 무엇이라고 한다라고 한 약속이죠.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기호 같은 경우에는 논이라든지 논을 표현하는 것, 또는 밭을 표현하는 것, 그렇죠? 절이라든지 학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런 그 기호들이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여기까지 내용을 책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책 3페이지입니다. 책 3페이지 보시면 지역조사와 지도 읽기가 나와 있죠. 바로 지역조사의 순서입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지역사회조사 순서,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된다? 조사계획이죠. 조사계획의 수립이죠. 조사계획 때 뭘 합니까? 목표를 결정하고 주제를 선정한다. 그죠? 요 줄 쳐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 조사 방법으로서 조사를 하는 방법엔 크게 실내조사와 현지조사가 있다. 그래서 실내조사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실내조사에서는 문헌, 통계, 지도, 사진 등의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 내용에 따른 기초자료 수집이라든지 현지조사 방법을 구상한다. 그래서 조사 방법의 첫 번째, 실내조사 줄 쳐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3페이지 현지조사죠. 현지조사에서는 직접 관찰, 면담, 촬영, 실측, 방문 등이 이루어지고 바깥에서 하는 야외 활동이죠. 그래서 저희가 야외조사 또는 실외조사, 현지조사 다양하게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의 정리에 들어가서는요, 이렇게 모아진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지도화하고 도표화하여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무엇을 작성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역조사 순서에서는 이 순서, 조사를 계획 수립한다, 실내조사한다, 야외조사하고 있다, 그다음 자료 정리와 분석과 보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그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특히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이거 두 가지예요. 실내조사와 야외조사에서는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가, 순서와 실내조사와 야외조사 정도만 기억하시면, 그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3페이지 두 번째 주제, 지도 읽기 보시겠습니다. 지도라는 것이 입체적인 지표면의 현상을 평면에 나타낸 것을 지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크게 3요소가 있어요. 지도의 3요소가 뭡니까? 축척, 방위, 기호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축척입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갑니다. 4페이지 보시죠. 4페이지 보시면 축척이 나오죠. 지도의 3요소 중 축척입니다. 축척은 지표상의 실제 거리를 줄여서 나타낸 비율이라고 하며, 대축척과 소축척이 있다. 대축척이란 좁은 지역을 자세하게, 소축척이란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현한 지도이다. 그래서 거기다 꼭 줄을 좀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방위입니다. 지도의 3요소 중 두 번째, 방위. 방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지도의 방향. 그래서 이런 그 사자 표시와 같은 방위, 사방위를 표시할 때 방위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없다면 위쪽은 뭐가 된다? 북쪽이 되고, 아래쪽은 남쪽이 되며, 오른쪽은 동이고 왼쪽은 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을 잇는 약속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지도의 3요소 중 세 번째 기호입니다. 기호란 4페이지 기호 줄 쳐주시고요. 지표면의 여러 현상을 지도에 나타내는 약속이다. 그 다음 4페이지 보시면 지도의 기호가 지금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 보고 넘어갑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노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밭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은 어떻게 생겼죠? 만자 표시를 하고 있죠? 이건 절이라는 표시고요. 학교는 어떻게 그려요? 네모 반듯한 상자 위에다가 깃발이 꽂혀져 있죠? 여기 학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먼저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절이라든지 학교 이런 그 기호 표시를 4페이지 표에서 찾으셔서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저희가 지도의 3요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지도를 읽는 방법 중, 그렇죠? 지도를 읽는 방법 중 대축척 지도에서 사용되는 등고선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주제는요. 등고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등고선은 어디에 무엇을 나타내는 것을 등고선이라고 하냐면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고선이라고 말합니다. 등고선이란 대축척 지도에서 나타나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의미해요. 대축척 지도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고검에서 기억하셔야 될 대축척 지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1대 25,000이라고 하는 지도와 1대 5만이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1대 25,000 지도와 1대 5만의 지도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것이 축척이에요. 축척인데, 축척은 어떻게 읽냐면요, 앞에 있는 것, 지도상의 거리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실제 거리죠. 지도상의 1cm가 실제적으로는 25,000cm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지도상